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오늘 여행해 볼 도시는 라오스의 루앙프라방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라오스 하면 작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로 작은 나라가 아니고요. 한반도의 1.1배나 되는 큰 나라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베트남이나 태국보다 인지도가 낮아서 또 내륙국이다 보니까 작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요. 절대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네, 라오스는 내륙국이라서 좀 답답해 보입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어서 더 답답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콩강이 가장 많이 걸쳐서 내려가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주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강이라는 뜻인 이 메콩강을 통해서 번영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가 라오스가 되겠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라오스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좀 시골 사람, 좀 시골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태국 친구들한테 라오스 사람들은 어떤가, 라오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 물어봤는데 좀 역시 똑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약간 시골스럽다, 촌티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순박하다, 착한 나라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의 여행 프로그램에 소개가 되면서 많이 각광을 받게 된,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는 그런 나라가 라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시작을 해서 북쪽으로 방비행으로 가고요. 방비행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루앙프라방으로 가는 코스가 한국 사람한테는 국민 루트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비행에 워낙 많이 가시다 보니까, 레저 활동을 즐기시러 많이 가시다 보니까 방비행이 제1의 관광도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제2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큰 도시는 비엔티안이고요. 두 번째로 큰 도시는 루앙프라방입니다. 이 루앙프라방은 1995년도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도시입니다. 천혜의 자원을 자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와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루앙프라방에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그 란쌍 왕조가 존재했습니다. 이 란쌍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란이라고 하는 것은 백만을 뜻하고요. 쌍이라고 하는 말은 코끼리를 뜻합니다. 즉 100만 마리의 코끼리가 있었던 도시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국력이 강대했으면 100만 마리의 코끼리를 보유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스 사람들한테는 이 란쌍 왕조가 하나의 큰 자부심인데요. 이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왕조가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라오스 사람들은 루앙프라방을 루앙파방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루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뜻하고요. 그리고 파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성스러운 부처님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라오스의 그 종교도 불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란쌍 왕조도 있고 또 이름 자체가 성스러운 부처님의 도시이다 보니까 이 루앙프라방을 라오스인들의 정신적인 지주 같은 그런 도시라고 말합니다. 루앙프라방은 시간이 천천히 가는 도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횡단보도가 이렇게 파란불이 켜지면 막 뛰어가고 또 무슨 물건을 사서 막 뛰어가고 막 이런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저는 루앙프라방에서 한 번도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되게 풍요롭습니다. 되게 고요합니다. 언성을 높이는 일도 없고요. 또 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없고요. 또 심지어 거기 사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우리나라 강아지나 고양이에 비해서 더 천천히 걷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시간이 천천히 가는 도시라고 얘기했는지 저는 가자마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루앙프라방에 가는 이유는 그 탁발 의식을 보러 가는 겁니다. 이 탁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님들이 그 신도들한테 이 물건을 받는 또 먹을 것을 받는 여러 가지를 받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작은 이 대나무로 된 그 그릇을 갖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탁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루에 담긴 음식에 내 생명을 기탁해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숭고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침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6시 반 정도 되면 이 탁발 의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불교 신자들이 그 스님들한테 그 주황색 법의를 입은 그 스님들한테 밥도 주고요, 물건도 주고요,
여러 가지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숭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드리는 사람의 숭고함과 또 받는 사람의 감사함이 합쳐지면 이게 부처님의 얼굴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탁발의식을 보러 루앙프라방을 가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탁발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앙프라방에서 두 번째로 볼 곳은 그 푸시산입니다. 이 푸라고 하는 것은 산이란 뜻이고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신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신성한 산이 됩니다. 그래서 328개의 계단을 쭉 올라가면 그 루앙프라방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메콩강과 남칸강이 이렇게 만나는 반도 위에 루앙프라방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일몰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올라가시면 한 두세 시간을 기다려서 일몰을 보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바로 옆에 그 타쫌시라고 하는 사원이 있는데요. 이 사원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금도금이 된 이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루앙프라방에서 그 역시 여기가 불교 국가구나, 불교 도시구나, 역시 성스러운 부처님의 도시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저는 되새겼습니다. 저는 꽝시 폭포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꽝시라는 말 자체가 사슴폭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전설에 따르면 그 사슴이, 뿔 달린 사슴이 숲속에 있는 어떤 바위를 이렇게 뿔로 받았는데 거기서부터 폭포가 발원을 했다, 폭포가 시작을 했다, 그런 전설이 있어서 꽝시 폭포라고 하는데요. 막상 가면 그 비취색, 에메랄드색의 물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방비행에 있는 블루 라군보다 저는 꽝시 폭포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그 에메랄드 빛에 그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진을 찍으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너무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사슴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루앙프라방 시내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로 가시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루앙프라방에서 밤에 가장 볼 곳은 역시 야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비엔티엔의 야시장, 또 태국 방콕에 있는 야시장에 비해서 이 루앙프라방의 야시장은 아주 성스럽게 보였습니다. 똑같은 돈이 오가고 또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협상이 이루어지고 흥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루앙프라방의 야시장에서 이렇게 거래하는 모습들은 더 이렇게 홀리하게 보였습니다. 더 성스럽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루앙프라방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그런 아우라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5시 정도, 한 6시 정도부터 상인들이 천막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이 파란색과 붉은색의 천막이 이렇게 치어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한 7시 정도부터 활발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루앙프라방 야시장은 몽족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몽족이 고산 마을에 사는 그런 하나의 종족인데요. 소수민족인데 손재주가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고산 마을에서 이 지갑도 만들어 오고요. 어떤 그 손수건도 만들어 오고 또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만들어 와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 몽족은 원래 고산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월남전, 베트남전 때 미군에 협조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라오스 공산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살던 사람들이 계속 산 위로 올라가서 지금은 막 해발 500m, 600m, 700m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 것인가, 몽족들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좋은 손재주를 가지고요,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들어서 루앙프라방 시내에 와서 팔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루앙프라방 야시장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물론 몽족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종족들이 내려와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굉장히 많고요. 또 라오스 커피도 팔고 있습니다. 그 라오스가 왜 웬 커피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태국의 치앙마이와 더불어서 라오스의 루앙프라방은 커피 벨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앙프라방에 가셔서 다른 음식도 좋지만 라오스의 커피 맛을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국을 생각을 해서 태국도 왕국이고요, 또 캄보디아도 왕국이다 보니까 라오스도 왕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그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그 공산국가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외국인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루앙프라방에서는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간마저도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에서 너무 많은 조급함에 이렇게 지치신 분들에게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이는 루앙프라방 여행을 권합니다.